현우와 지우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사는 부부예요. 결혼한 지 4년이 됐고 매일 아침 6시 반에 울리는 알람 소리로 하루를 시작하죠. 현우는 사업 때문에 바쁘게 지내고 지우는 병원에서 교대 근무를 해요. 그들의 일상은 늘 비슷했는데 요즘 들어 현우는 지훈의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해진 걸 느껴요. 아침에 현우가 먼저 일어나 커피를 타고 있으면 지훈이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에 나타나요. 오빠, 오늘도 바쁘겠네? 하면서 웃지만 그 미소가 예전만큼 밝지 않아 보이죠. 현우는 사업 미팅 때문에 서둘러 출근하고 지우는 낮 근무를 하다 가끔 밤늦게 돌아와요. 그런데 최근에 지훈이 응급실이 바빠서 야근해야 해라고 말하며 자정 넘어서 집에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야근을 싫어해서 피하려고 애썼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런 날에 집을 나설 때 얼굴이 상기된 듯해 보이죠. 현우는 그 표정을 보며 가슴이 살짝 철렁 내려앉아요. 저녁 식탁에서 아이 도윤이가 자주 투정을 부려요. 엄마, 왜 집에 안 와? 나 아빠랑만 놀아. 도윤이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하죠. 현우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파요. 4살짜리 아이가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으니까요. 지우는 미안, 도윤아. 엄마가 일 때문에 바빠서 그래. 내일은 같이 놀자라고 달래지만 현우는 그 대답이 건성처럼 들려요. 식사 후 현우가 도윤이를 재우려고 안방으로 데려가면 지우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려요. 예전에는 TV를 같이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핸드폰 화면에만 집중하죠. 지훈이 핸드폰을 더 자주 확인하게 됐어요. 식사 중에도 진동 소리가 나면 바로 화면을 확인하고 현우 쪽으로는 화면을 가려요. 누구야? 병원에서? 현우가 물어보면 동료야. 별일 아니야 라고 대답하지만 그 목소리가 약간 긴장된 듯해요. 현우는 처음엔 그냥 넘겼지만 점점 이상하게 느껴지죠. 토요일 아침 지훈이 샤워실에 들어간 사이에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서 진동해요. 현우가 무심코 보니 화면에 민준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보낸 메시지 알림이 떠 있어요. 오늘 밤 기대되라는 내용이 살짝 보이죠. 현우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민준? 지훈의 동료나 친구 중에 그런 이름은 없어요. 현우는 핸드폰을 만지지 않고 그대로 두지만 그 순간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그 후로 지훈은 핸드폰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요. 예전처럼 식탁이나 소파에 놓아두지 않고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요. 현우가 핸드폰 왜 그렇게 챙겨? 라고 물으면 병원에서 언제 호출 올지 몰라서라고 웃으며 대답하죠. 하지만 현우는 그 웃음이 어색해 보이네요. 어느 날 새벽 2시에 지훈이 집에 들어와요. 현우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거실로 나가보니 지훈이 신발을 벗고 있어요. 그런데 지훈의 모습이 너무 말끔해요. 머리는 단정하게 빗질된 상태고 화장이 살짝 고쳐진 듯해 보이죠. 게다가 평소보다 향수 냄새가 지네요. 야근 끝났어? 피곤하겠다. 현우가 말하니 지훈이 오늘 환자가 많아서 빨리 자자라고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요. 현우는 침대에 누워 지훈의 등을 보며 불편한 기분을 느껴요. 왜 이렇게 깨끗한 거지? 병원에서 일하다 온 사람처럼 안 보여요. 다음 날 아침 현우가 출근 준비를 하며 지훈에게 요즘 왜 이렇게 늦게 오는 날이 많아? 걱정돼라고 말해요. 지훈은 커피를 마시며 오빠, 나도 싫지만 어쩔 수 없어. 병원이 바빠서라고 대답하죠. 현우는 더 캐묻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해요. 지훈의 눈빛이 피곤함보다는 설렘처럼 빛나는 것 같아요. 현우는 회사에 가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점심시간에 동료와 이야기하다가도 갑자기 지윤의 핸드폰 알림이 떠오르죠. 민준이 누구지? 현우는 혼자 중얼거리며 창밖을 봐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도윤이와 놀아주는데 지윤이 또 야근이라고 집을 나서요. 현우는 현관에서 지윤을 배웅하며 조심히 다녀와라고 말하지만 지윤의 뒷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요. 지윤이 엘리베이터에 타는 순간 핸드폰을 꺼내 확인하는 모습이 보이죠. 현우는 문을 닫고 소파에 앉아 TV를 켜지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도윤이가 아빠, 엄마 언제 와? 라고 물어보니 현우는 곧 올 거야 라고 안아주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져만 가요. 그날 밤 현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윤의 빈자리를 만져봐요. 결혼 초에는 지윤이 야근할 때도 이해했지만 지금은 달라요. 지윤의 변화가 너무 갑작스러워요. 향수 냄새, 말끔한 모습, 이상한 메시지. 현우는 핸드폰을 들고 지윤의 SNS를 확인하려 하지만 그만두죠. 아직 직접 물어볼 용기가 없어요. 대신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보며 기다려요. 지윤이 돌아올 때까지. 그날 밤 현우는 정말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지윤이 새벽 3시에야 집에 들어왔고 현우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문을 열어줬죠. 지윤은 오빠, 아직 안 자? 라고 속삭이며 안으로 들어오지만 현우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여요. 지윤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현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봐요. 머릿속에 민준이라는 이름과 그 메시지가 맴돌아요. 지윤이 돌아와 옆에 누우면 현우는 등을 돌리고 눈을 감지만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한숨만 나와요. 지윤은 금세 깊은 잠에 들죠.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는데 현우는 1시간째 뒤척이다가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예요. 갑자기 지윤의 핸드폰이 베개 옆에서 진동해요. 현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지윤은 여전히 자고 있고 핸드폰 화면이 살짝 켜지면서 알림이 떠 있어요. 현우는 조심스럽게 몸을 기울여 보니 발신자가 태석이라고 돼 있어요. 메시지 내용이 일부만 보이죠. 오늘 정말 최고였어. 현우의 손이 떨려요. 태석? 민준이 아니라 태석인가? 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지윤이 깊이 잠든 걸 확인하고 핸드폰을 슬쩍 집어들어요.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해지죠. 이게 뭐야? 현우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쥐어요. 현우는 비밀번호를 떠올려 봐요. 지윤이 예전부터 도윤이 생일 날짜를 비밀번호로 쓰곤 했어요. 0500. 현우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눌러보죠. 놀랍게도 화면이 풀려요. 현우의 심장이 쿵쾅거려요. 지윤의 핸드폰을 들고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아요. 먼저 메시지 앱을 열어보니 태석과의 대화가 쌓여 있어요. 오늘 병원에서 봐서 좋았어. 다음에 또 만나자. 너랑 있으면 시간이 빨라. 현우는 메시지를 스크롤하며 읽어요. 지윤의 답장도 있어요. 나도 그래. 오빠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해야 해. 현우의 눈이 커져요. 이게 무슨 소리야? 현우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더 깊이 들어가서 사진 앨범을 열어요. 최근 사진 폴더에 들어가니 지윤의 셀카가 많아요. 그런데 스크롤을 내리다 보니 지윤과 어떤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쏟아져 나와요. 남자는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예요. 지윤이 그 남자 팔짱을 끼고 웃고 있어요. 현우는 손이 떨려 핸드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해요. 더 내려보니 배경이 익숙해요. 바다가 보이는 리조트, 그 풀장과 야자수. 현우의 머리가 빙글빙글 돌아요. 이건
우리 신혼여행 갔던 그곳이잖아. 코로나 때 갔던 제주도 리조트. 현우와 지윤이 함께 찍은 사진과 똑같은 배경이에요. 지윤이 그 남자와 손을 잡고 산책하는 사진, 풀장에서 웃으며 포즈를 취한 사진, 심지어 키스하는 사진까지. 현우의 시야가 흐려져요. 아니야, 이게 어떻게? 현우는 중얼거리며 사진을 확대해봐요. 날짜는 최근 거예요. 지윤이 야근이라고 나간 날짜와 맞아요. 현우의 가슴이 메스꺼워져요.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하죠. 현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달려가요. 변기에 기대 토하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헛구역질만 나와요. 현우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봐요. 눈물이 주룩 흘러내리죠. 지윤아,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현우는 속으로 울부짖어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어요. 도윤이가 깨면 안 되니까 소리를 죽여 울어요. 결혼 4년, 도윤이도 있는데. 현우는 머리를 쥐어짜며 그 사진들을 떠올려요. 지윤의 미소가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현우와 함께할 때보다 더 밝아요. 한참 후에 현우는 화장실에서 나와 핸드폰을 다시 들어요. 사진 몇 장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몰래 전송해요. 지윤이 깨기 전에 원래 자리에 돌려놓죠. 현우는 그날 밤 내내 잠을 못 자요. 아침이 돼서 지윤이 일어나 오빠, 안색이 왜 그래? 피곤해라고 물어보니 현우는 사업 때문에 머리가 아파라고 대답해요. 지윤이 출근하고 도윤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현우는 회사에 가는 대신 집에 앉아 생각해요. 이걸 그냥 넘길 수 없어요. 증거가 필요해요. 더 확실한 거. 현우는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을 검색해요. 외도 조사 사설 탐정이라고 치니 여러 업체가 나와요. 현우는 리뷰를 꼼꼼히 읽어보죠. 한 곳이 눈에 띄어요. 이탐정 사무소예요. 중년 남자가 운영하는 곳으로 신뢰도가 높아 보이네요. 현우는 전화를 걸어요. 여보세요. 이탐정입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해요. 현우는 저 아내 외도 의심 때문에 상담하고 싶어요라고 말하죠. 상대는 네, 언제 오실 수 있나요? 오늘 오후 어때요? 라고 해요. 현우는 바로 약속을 잡아요. 오후에 사무소에 도착하니 이탐정은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예요. 안경을 쓰고 수트 차림으로 앉아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우 씨. 앉으세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해요. 지윤의 야근 증가, 핸드폰 메시지, 그리고 그 사진들. 현우가 사진을 보여주니 이탐정이 고개를 끄덕여요. 이 사진들은 중요한 단서예요. 하지만 이게 과거 사진이잖아요. 신혼여행 장소라고 하시니 아마 그때부터 시작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법적으로 이혼 소송을 하려면 현재 진행 중인 증거가 필요해요. 과거 사진만으로는 부족하죠. 사진, 동영상, 위치 추적 같은 걸로 현재 외도를 증명해야 승소할 수 있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탐정이 커피를 따라주며 말해요. 저희가 아내분을 미행할게요. GPS 추적기 설치나 사진 촬영으로 증거를 모아요. 비용은 건당 300만 원 정도예요. 계약서 쓰시겠어요? 현우는 망설이지 않고 서명해요. 부탁드려요. 빨리 알아봐 주세요. 이탐정이 알겠어요. 내일부터 시작할게요. 조심하세요. 아직 모르게 하세요. 라고 말하죠. 현우는 사무소를 나서며 가슴이 무거워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집에 돌아와 도윤이를 데리러 가는데 현우는 지윤에게 문자를 보내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지윤의 답장이 와요. 아무거나. 오늘도 늦을 것 같아. 현우는 그 문자를 보며 이를 악물어요. 태석, 그 남자가 누구지? 현우는 차를 몰며 생각해요. 도윤이가 유치원에서 나오며 아빠 라고 달려오니 현우는 안아주며 웃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고여요. 저녁에 지훈이 또 늦게 오면 현우는 도윤이와 함께 밥을 먹어요. 엄마 어디 갔어? 도윤이가 물어보니 엄마 이래. 곧 올 거야. 현우는 도윤이를 재우고 혼자 TV를 봐요. 하지만 머릿속엔 그 사진들 뿐이에요. 며칠 후 이탐정에게서 연락이 와요. 현우 씨, 첫 미행 결과예요. 아내분이 병원 근처 카페에서 남자를 만났어요. 사진 보낼게요. 현우는 핸드폰을 열어보니 지훈과 태석이 손을 잡고 웃는 사진이에요. 배경은 카페예요. 현우의 손이 떨려요. 이게 확실해요? 현우가 전화로 물어보니 이탐정이 네, 더 추적할게요. 호텔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라고 해요. 현우는 소파에 주저앉아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지훈이 정말 외도를 하고 있어요. 그날 밤 지훈이 집에 들어오니 현우는 평소처럼 피곤하겠다라고 말해요. 지훈이 응, 오늘 환자 많아서라고 대답하죠. 현우는 지훈의 얼굴을 똑바로 봐요. 그 미소 뒤에 숨긴 게 뭐지? 현우는 속으로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어요. 하지만 눈을 감아도 태석의 얼굴이 떠올라요. 현우는 베개를 끌어안고 이를 갈아요. 내일은 더 알아봐야 해. 이탐정이 다음 날 또 연락해요. 현우 씨, 오늘 아내분이 병원 끝나고 모텔로 갔어요. 남자와 함께 사진과 동영상 확보했어요. 현우는 그 말을 듣고 다리가 풀려요. 정말요? 보내주세요. 현우가 말하니 곧 파일이 와요. 지훈이 태석의 팔을 끼고 모텔로 들어가는 영상. 현우는 그걸 보며 가슴을 쥐어요. 이제 끝이야. 현우는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려요. 도윤이가 방에서 나오지 않게 문을 잠그고 울어요. 현우는 이탐정과 다시 만나요. 이 증거로 이혼 소송 가능해요. 변호사 소개할게요. 이탐정이 말하죠. 현우는 고마워요. 이제 준비할게요. 라고 대답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현우는 창밖을 봐요. 서울의 불빛이 흐려 보이네요. 지훈과의 추억이 산산조각 나요. 현우는 집에 도착해 도윤이를 안아요. 아빠가 지켜줄게. 도윤이가 잠든 얼굴을 보며 속으로 다짐해요. 지훈이 그날 저녁에 집에 오니 현우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상을 차려요. 오빠, 오늘 일찍 왔네? 지훈이 웃으며 말해요. 현우는 응, 네가 피곤할까봐 라고 대답하죠. 하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쳐요. 언제 터뜨릴까? 현우는 포크를 쥔 손에 힘을 줘요. 현우는 포크를 내려놓고 지훈을 바라봐요. 지훈이 밥을 먹으며 오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어보니 현우는 애써 웃으며 아니, 그냥 피곤해서. 도윤이 재워야지라고 말하죠.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설거지를 시작해요. 현우는 도윤이를 안아 안방으로 데려가며 등을 토닥여요. 아빠, 엄마랑 같이 자자. 도윤이가 졸린 목소리로 말하지만 현우는 엄마 곧 올 거야. 자, 눈 감아라고 달래죠. 도윤이가 잠들자 현우는 방문을 닫고 거실로 나와요. 지훈이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어요. 현우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끓지만 아무 말 없이 커피를 타요. 오빠, 내일 또 야근이야. 병원 스케줄이 빡빡해서
지윤이 말하죠. 현우는 컵을 진 손에 힘을 주며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라고 대답해요. 지윤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현우는 자신의 핸드폰을 들고 이탐정에게 문자를 보내요. 오늘 밤부터 시작해 주세요. 아내가 야근 간다고 해요. 이탐정이 바로 답장을 보내요. 알겠어요. 지금부터 미행 시작할게요. 계약서 세부 사항 확인하세요. 현우는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로 온 계약서를 열어봐요. 비용이 500만 원으로 적혀 있어요. 현우는 망설이지 않고 서명 버튼을 누르죠. 이 돈으로 진실을 알 수 있다면 현우는 혼자 중얼거리며 카드 정보를 입력해요. 계약 내용에 지윤의 일상일정 추적, 상대 남자, 신상 정보 수집, 그리고 모텔이나 호텔 출입 장면 촬영이 명시돼 있어요. 현우는 계약서를 보내고 나서야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지만 여전히 불안해요. 지윤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현우는 TV를 켜고 앉아 있어요. 오빠, 같이 영화 볼까? 지윤이 말하지만 현우는 나 피곤해. 먼저 자라고 하며 방으로 들어가요. 지윤은 알았어. 좋은 꿈 꿔라고 말하죠. 현우는 침대에 누워 지윤이 잠든 걸 확인하고 나서야 눈을 감아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아요. 머릿속에 태석의 얼굴과 지윤의 미소가 맴돌아요.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일찍 일어나 도윤이를 깨워요. 도윤아, 유치원 갈 준비해. 아빠가 데려다 줄게. 도윤이가 엄마는? 이라고 물어보니 현우는 엄마 피곤해서 자. 조용히 해라고 말해요. 지윤은 여전히 자고 있어요. 현우는 도윤이를 데리고 집을 나서며 이탐정에게서 전화가 오는지 확인해요. 유치원에 도착해 도윤이를 안아주고 아빠 사랑해 라고 물어보니 도윤이가 응. 엄마도 라고 웃으며 말하죠. 현우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파요. 차를 몰아 회사로 가는 길에 이탐정에게서 전화가 와요. 현우 씨, 어젯밤 미행 결과가 있어요. 사무실로 오세요. 상황이 심각해요. 현우는 핸들을 쥔 손이 떨려요. 지금 갈게요 라고 대답하고 방향을 틀어요. 이탐정 사무소에 도착하니 이탐정이 문을 열어주며 들어오세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라고 말해요. 현우는 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요. 이탐정이 두꺼운 봉투를 건네며 이게 첫 보고서예요. 사진과 기록이 들어있어요 라고 하죠. 현우는 봉투를 열어보니 사진들이 쏟아져 나와요. 첫 장은 지윤이 병원 주차장에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윤은 유니폼을 입지 않고 캐주얼 차림이에요. 현우의 눈이 커져요. 이게 야근 간다고 나간 날인데요. 이탐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네,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근처 모텔로 직행했어요 라고 말해요. 다음 사진은 지윤이 검은 세단 차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차 문이 열리고 남자가 내려요. 태석이에요. 지윤이 태석의 팔을 잡고 웃으며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이 선명하게 찍혀 있어요. 현우는 사진을 내려놓고 손으로 입을 막아요. 이런. 어떻게? 현우의 목소리가 떨려요. 이탐정이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여기 시간 기록이에요. 밤 9시에 모텔 들어가서 새벽 1시에 나왔어요. CCTV 영상도 확보했어요 라고 말하죠. 현우는 영상 파일을 열어보니 지윤과 태석이 손을 잡고 로비를 지나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현우의 가슴이 쿵쾅거려요. 이 남자 누구예요? 현우가 물어보니 이탐정이 서류를 꺼내 보여줘요. 김태석 37세 결혼해서 아이 둘 있어요. 부인과 서울 강남에 살아요. 직업은 벤처 캐피털 회사 투자자예요. 현우는 서류를 보며
눈을 깜박여요. 태석의 사진이 익숙해요. 잠깐, 이 사람. 제가 알던. 현우는 머리를 쥐어짜요. 작년 사업 투자 미팅에서 만난 적 있어요. 태석이 현우의 프로젝트를 검토하며 좋은 아이디어네요. 투자 고려할게요. 라고 말했던 그 남자예요.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져요. 사업 미팅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지훈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만난 건가? 현우가 중얼거리니 이탐정이 아마 그 미팅 후에 연결됐을 거예요. 지훈 씨가 병원에서 일하니 태석 씨가 투자 관련으로 병원 방문했을 수도 있고요. 라고 말해요. 현우는 주먹을 쥐어요. 사업에서 만난 사람이 아내를 빼앗다니. 배신감이 2배로 커져요. 더 알아봐 주세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현우가 말하죠. 이탐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네, 한 주 더 추적할게요. 관계가 지속적이라는 증거를 모아야 해요. 법정에서 이게 중요하죠. 사진 더 찍고 통화 기록도 알아볼게요. 라고 해요. 현우는 부탁드려요. 비용 더 들더라도 확실히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사무소를 나서요. 회사에 도착한 현우는 책상에 앉아 사진을 다시 봐요. 지훈의 웃는 얼굴이 너무 아파요. 미팅 중에 동료가 현우 씨, 오늘 안색이 안 좋아요. 라고 말하니 현우는 머리가 아파서요. 라고 대답해요.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창밖을 봐요. 태석의 회사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니 태석의 프로필이 나와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이라는 문구가 보이네요. 현우는 이를 갈아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도윤이를 안아요. 아빠, 오늘 재미있었어? 도윤이가 말하니 현우는 응, 아빠도. 엄마 올 때까지 놀자라고 하죠. 지훈이 문자를 보내요.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미안. 현우는 그 문자를 보며 이탐정에게 연락해요. 오늘 또 야근 간다고 해요. 추적 부탁해요. 그날 밤 현우는 도윤이를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요. TV 소리를 키워 불안을 달래지만 머릿속에 모텔 장면이 떠올라요. 지훈이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오니 현우는 늦었네. 피곤하겠다라고 말해요. 지훈이 응, 환자가 많아서 빨리 자자라고 하며 안방으로 들어가죠. 현우는 지훈의 등을 보며 주먹을 쥐어요. 다음 날 아침 이탐정에게서 메시지가 와요. 어젯밤 또 모텔 갔어요. 사진 보내줄게요. 현우는 출근길에 차를 세우고 사진을 열어봐요. 지훈과 태석이 다른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여요.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며칠 동안 이탐정의 보고가 계속 와요. 지훈이 병원 근무 후 태석의 차를 타고 카페에 가는 사진. 지훈이 병원 근무 후 태석의 차를 타고 현우는 그걸 보며 밤마다 잠을 못 자요. 도윤이가 아빠 왜 안 자? 라고 물어보니 현우는 아빠 일 때문에 그래. 걱정 말라고 안아주죠. 일주일이 지나 이탐정이 전화해요. 현우 씨, 충분한 증거 모았어요. 관계가 매일 지속적이에요. 이제 변호사 만나세요. 현우는 고마워요. 덕분에 알았어요. 라고 말하죠. 집에 돌아와 지훈이 저녁을 차리는 걸 보며 현우는 속으로 다짐해요. 곧 끝낼 거야. 도윤이를 위해. 현우는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약속을 잡아요. 증거 봉투를 쥐고 차를 몰아요.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이 스치지만 현우의 마음은 어두워요. 지훈이 또 문자를 보내요. 오늘 저녁 같이 먹자. 일찍 끝날 것 같아. 현우는 알았어라고 답하지만 속으로는 차가워져요.
저녁에 지훈이 집에 오니 현우는 웃으며 어서 와. 밥 먹자라고 말해요. 도윤이가 엄마라고 달려가 안기니 지훈이 웃으며 안아요. 현우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찢어져요. 하지만 이제 결심했어요. 진실을 마주할 때가 됐어요. 이 탐정의 마지막 보고서가 도착해요. 태석의 집 주소, 가족 사진까지. 현우는 그걸 보며 태석의 부인을 생각해요. 그 여자도 모를 거야. 현우는 변호사와 만나 이혼 소송 준비해 주세요. 위자료와 양육권 다 원해요라고 말해요. 변호사가 증거가 확실하네요. 승소할 수 있어요라고 하죠. 현우는 사무소를 나서며 하늘을 봐요. 비가 오기 시작해요. 집으로 가는 길. 현우는 도윤이의 사진을 보며 운전해요. 아빠가 지켜줄게. 현우는 속으로 중얼거리죠. 지훈이 그날 밤 집에 들어오니 현우는 소파에 앉아 기다려요. 오빠, 무슨 일 있어? 지훈이 물어보지만 현우는 대답 대신 봉투를 건네요. 이게 뭐야? 지훈이 열어보니 사진들이 나와요.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져요. 오빠, 이게. 현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설명해봐. 태석이 누구야? 라고 말해요. 지훈은 주저앉아요. 미안해. 실수였어. 현우는 실수. 매일 모텔 가는 게 실수야. 라고 소리쳐요. 도윤이가 방에서 나오지 않게 문을 잠그고 대화해요. 지훈이 울며 오빠, 용서해줘. 끝낼게라고 말하지만 현우는 늦었어. 이혼하자라고 말해요. 그 밤 현우는 도윤이를 안고 다른 방에서 자요. 지훈의 울음소리가 들려오지만 현우의 마음은 이미 굳었어요. 현우는 지훈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도윤이를 안은 채로 게스트룸으로 들어가요. 도윤이가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며 현우의 가슴이 아파오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지훈은 거실에서 한참을 울다가 안방으로 들어가죠. 현우는 핸드폰을 들고 이탐정에게 문자를 보내요. 마지막 보고서 보내주세요. 내일 변호사 만나요. 이탐정이 바로 답장해요. 알겠어요. 파일로 보낼게요. 현우는 그 파일을 열어보니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사진들이 가득해요. 지훈과 태석이 모텔 로비에서 손을 잡고 들어가는 장면.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 심지어 카페에서 서로를 안는 사진까지. 사진마다 시간과 장소가 적혀 있어요. 현우는 그걸 보며 이를 악물어요. 이제 끝이야. 현우는 혼자 중얼거리며 파일을 저장하죠.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일찍 일어나 도윤이를 깨워요. 도윤아, 오늘 할머니 댁 가자. 아빠가 데려다 줄게. 도윤이가 눈을 비비며 엄마는? 이라고 물어보니 현우는 엄마는 피곤해서 할머니랑 놀아라고 말해요. 지우는 아직 자고 있어요. 현우는 도윤이를 데리고 집을 나서며 장모님께 전화해요. 어머니, 도윤이 좀 봐주세요. 제가 급한 일이 있어요. 장모님이 알았어, 현우야. 무슨 일 있었니? 라고 물어보지만 현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라고 대답하죠. 도윤이를 할머니 댁에 맡기고 현우는 회사로 가지 않고 변호사 사무실로 직행해요. 변호사 박 씨는 40대 후반의 날카로운 인상의 여자예요. 현우 씨, 앉으세요. 증거 가져오셨어요? 현우가 파일을 건네니 박 변호사가 사진들을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여요. 이건 완벽해요. 외도 증거가 명확하네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할 거예요. 현우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어요. 지훈이한테 양육권 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태석 그 남자도 그냥 둘 수 없어요. 박 변호사가 네, 두 건으로 가요.
지훈 씨에 대한 이혼 소송과 태석 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태석 씨 신상 정보 있나요? 현우가 이탐정의 서류를 보여주니 박 변호사가 좋아요. 태석 씨 아내한테도 연락하세요. 함께하면 더 강력해질 수 있어요 라고 말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불편해요. 태석의 아내 은영 씨 34살 주부예요. 현우는 사무소를 나서며 은영 씨의 연락처를 검색해봐요. 이탐정이 준 서류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요. 현우는 차 안에서 전화를 걸어요. 여보세요. 은영 씨 되세요? 저는 현우예요. 남편분 일로 연락했어요. 은영 씨가 네? 누구세요? 라고 놀라며 말하죠. 현우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중요해요 라고 말하고 약속을 잡아요. 저녁에 현우는 집으로 돌아와요. 지훈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어요. 오빠, 도윤이는? 지훈이 물어보니 현우는 할머니 댁에 앉아 할 얘기 있어라고 차갑게 말해요. 지훈이 불안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요. 현우는 봉투를 테이블에 놓고 사진을 한 장씩 꺼내요. 첫 번째 사진은 지훈과 태석이 모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요. 이게 오빠, 이건 지훈이 더듬거리며 말하죠. 현우는 다음 사진을 보여요. 카페에서 키스하는 장면이에요. 공작 이야기? 커피 마신다고? 이건 뭐야? 현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요. 지훈은 사진을 보며 고개를 저어요. 아니야, 오빠. 그건 그냥 실수야. 하지만 현우가 더 많은 사진을 쏟아내니 지훈은 결국 울음을 터뜨려요. 미안해, 오빠. 나 외로웠어. 오빠는 일만 신경 쓰고 태석 오빠가 나한테 잘해줘서. 현우는 지훈의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쳐요. 외로웠다고? 그래서 매일 모텔 가. 태석이 결혼 안 했다고 속였다며? 그건 내 문제야. 나한테는 배신이야. 지훈이 무릎을 꿇고 용서해줘. 끝낼게. 도윤이 때문에라도 너라고 애원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어요. 늦었어. 변호사랑 이미 상담했어. 이혼 소송 시작할 거야. 당장 집 나가. 양육권 포기하고 위자료 지불해. 안 그러면 태석 아내한테 이 사진 다 보내. 지훈의 눈이 커져요. 오빠, 제발. 그건 안 돼. 현우는 네가 선택해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요. 지훈은 소파에 주저앉아 울어요. 그날 밤 지훈은 짐을 챙겨 집을 나가요. 현우는 문을 잠그고 혼자 앉아 사진을 다시 봐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나와요. 도윤아, 아빠가 미안해. 다음 날 현우는 은영 씨를 카페에서 만나요. 은영 씨는 평범한 주부 차림으로 와요. 현우 씨? 무슨 일이에요? 은영 씨가 불안하게 물어보니 현우는 봉투를 건네요. 이걸 보세요. 남편분과 제 아내예요. 은영 씨가 사진을 열어보고 손을 떨어요. 이게 태석이가. 은영 씨의 얼굴이 창백해져요. 현우는 저도 충격이었어요. 같이 소송할까요? 라고 말하죠. 은영 씨는 한참을 울다가 네, 할게요. 아이들 때문에라도 끝내야 해요라고 대답해요. 현우는 은영 씨의 손을 잡고 힘내세요. 같이 이겨요라고 말해요. 은영 씨가 고마워요. 당신도요라고 하며 눈물을 닦아요. 현우는 박 변호사와 다시 만나요. 태석 씨 아내도 동참해요. 소송 준비해 주세요. 박 변호사가 좋아요.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 병행할게요. 증거가 강력하니 승소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죠. 현우는
서류에 서명하고 사무소를 나서요. 도윤이를 데리러 할머니 댁에 가니 도윤이가 아빠, 엄마 어디 갔어? 라고 물어요. 현우는 엄마는 출장 갔어. 아빠랑 같이 살자라고 안아주죠. 집에 돌아와 도윤이와 저녁을 먹어요. 아빠, 피자 먹자. 도윤이가 웃으며 말하니 현우는 주문해요. 하지만 먹으면서도 머릿속에 소송 생각이 맴돌아요. 며칠 후 은영 씨에게서 연락이 와요. 현우 씨, 태석 회사에 제보했어요. 도덕 문제로 조사 중이에요. 현우는 잘했어요. 우리도 소송 제기할게요. 라고 말해요. 현우는 지훈에게 소장 사본을 보내요. 지훈이 전화해 오빠, 제발 취하해. 나 일자리 잃을지도 몰라라고 울지만 현우는 네가 시작한 거야 라고 끊어요. 태석에게도 소송 통보가 가요. 태석이 현우에게 전화해 현우 씨 오해예요. 돈으로 합의할게요 라고 말하지만 현우는 법정에서 봐요라고 차갑게 대답해요. 소송이 시작되니 법정에서 현우는 사진과 영상을 제출해요. 판사가 증거가 명확하네요 라고 말하죠. 지우는 변호사와 함께 나오지만 사진을 보며 고개를 숙여요. 외도가 지속적이었어요. 매주 만나요. 현우의 변호사가 말하니 지훈 쪽 변호사가 감정적 외로움 때문이라고 변명하지만 판사는 그건 핑계예요 라고 일축해요. 지훈은 결국 양육권 포기하고 월급여 200만 원 지불에 동의해요. 미안해, 오빠. 지훈이 법정에서 중얼거리지만 현우는 쳐다보지 않아요. 태석 소송에서도 현우가 이겨요. 태석은 정신적 피해 배상으로 5천만 원을 지불해야 해요. 태석의 변호사가 합의하자라고 하지만 현우는 안 돼요라고 거절하죠. 은영 씨의 소송도 진행되니 태석은 회사에서 강등돼요. 관리자에서 평직원으로 은영 씨가 현우에게 말해요. 고마워요. 덕분에 용기 냈어요. 현우는 서로 도와요라고 대답하죠. 지우는 소송 후 고향으로 내려가요. 병원에서 잘리고 동네 사람들 수군거림에 시달려요. 그 여자 외도했대라는 소문이 돌아요. 지우는 작은 가게에서 일하지만 매일 울어요. 태석은 빚에 쫓겨 이사가요. 아이들 양육비 때문에 고생하죠. 판결이 나니 현우는 도윤이 양육권을 완전히 가져요. 아빠, 이제 엄마 안 와? 도윤이가 물어보니 현우는 엄마는 멀리 갔어. 아빠가 항상 곁에 있을게라고 안아주어요. 현우는 회사 스케줄을 조정해요. 아침에 도윤이를 유치원 데려다주고 저녁에 데리러 가요. 주말에는 공원에 가요. 아빠, 그네 타자. 도윤이가 웃으며 달려가니 현우는 따라가며 밀어줘요. 더 세게. 도윤이가 소리치죠. 현우는 웃지만 가끔 지운 생각이 나요. 스타트업 일도 다시 안정돼요. 투자자들이 돌아오고 매출이 올라요. 현우 씨, 잘 됐네요. 동료가 말하니 현우는 고마워요라고 대답해요. 은영 씨와는 가끔 통화해요. 현우 씨, 저 카페 열었어요. 아이들 데리고 와요. 은영 씨가 말하니 현우는 네, 갈게요라고 해요. 은영 씨 카페에 가니 작은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셔요. 아이들 어때요? 현우가 물어보니 은영 씨가 잘 지내요. 당신도요? 라고 웃어요. 현우는 네, 도윤이가 밝아졌어요 라고 말하죠.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야기하며 위로해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은영 씨가 말해요. 현우는 집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봐요. 도윤이가 방에서 자고 있어요. 현우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껴요. 이제 새로 시작하자. 현우는 혼자 중얼거리며 계획을 세워요. 도윤이와 여행 가기,
더 좋은 아빠 되기. 배신은 잊지 않을게. 하지만 앞으로는 행복할 거야. 현우는 창문을 닫고 도윤이 방으로 가요. 도윤이의 이마에 키스하며 좋은 꿈 꿔라고 속삭여요. 내일은 밝은 아침일 거예요. 현우는 그날 이후로 매일 도윤이와 산책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아빠, 맛있어. 도윤이가 웃으며 말하니 현우는 더 사줄게라고 머리를 쓰다듬어요. 회사에서 미팅을 끝내고 집에 오면 도윤이가 아빠 왔어 라고 달려와 안겨요. 현우는 도윤이를 들어올려 빙글빙글 돌려요. 우리 둘이서 잘 살자. 현우의 마음이 점점 가벼워져요. 은영 씨와도 자주 만나요. 카페에서 이야기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져요. 현우 씨, 다음에 아이들 데리고 피크닉 갈까요? 은영 씨가 제안하니 현우는 좋아요라고 웃어요. 두 가족이 함께 공원에 가요. 도윤이가 은영 씨 아이들과 놀아요. 형아, 공 던져. 도윤이가 소리치죠. 현우와 은영 씨는 벤치에 앉아 지켜봐요. 상처가 치유되는 기분이야. 은영 씨가 말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여요. 시간이 지나 현우의 사업이 성공해요. 새로운 투자 유치에 성공하고 직원들이 늘어요. 현우 대표님, 축하해요. 직원이 말하니 현우는 모두 덕분이야 라고 대답해요. 집에 돌아와 도윤이와 저녁을 먹어요.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도윤이가 보여주니 현우는 와, 잘 그렸네. 냉장고에 붙이자라고 칭찬해요. 밤에 도윤이를 재우고 현우는 책을 읽어요. 과거의 아픔이 떠오르지만 이제는 강해졌어요. 지훈에게서 가끔 돈이 입금돼요. 현우는 그 돈으로 도윤이 교육비를 써요. 태석은 소문의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다른 도시로 도망쳤대요. 현우는 그 소식을 듣고도 무관심해요. 어느 가을날 현우는 도윤이와 산책로를 걸어요. 낙엽이 떨어지는 길에서 도윤이가 아빠, 나 크면 아빠처럼 될게라고 말하니 현우는 웃으며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대답해요. 집에 돌아와 창밖을 보니 서울의 불빛이 반짝여요. 현우는 커피를 타며 생각해요. 모든 게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야. 도윤이가 방에서 아빠, 물, 이라고 부르니 현우는 물을 가져다 주며 안아요. 사랑해, 도윤아. 현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요. 그날 밤 현우는 평화롭게 잠들어요. 내일은 더 밝은 날이 될 거예요.